개성 강한 82년 개띠들은 음악도 좀 다르게 즐깁니다. 안녕하세요, 크라이너스입니다. (82년생들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거의가 저희가 나오고 그때 말달리자가 나오고 그 시점이 되게 좀 비슷하게 떨어지거든요. 네. 그때 딱 그 정점을 찍어가는 그런 인디 문화나 그리고 펑크 얼터너티브 모던 락 이런 거를 다 들었었던 분들이 아직까지도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이 이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서 이쪽 전선에 가장 많이 오신 것 같거든요. 나중에 월드컵 때 이런 파티 문화, 카니발 문화가 이렇게 좀 길거리 축제 문화가 생긴 것처럼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홍대 인디씬의 붐을 일어났을 때 이게 또 색다른 어떤 해방구가 되지 않았나. 말달자 밤이 이번에 한국 인디밴드 1세대 크라잉넛. 그들의 등장은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 당시 사회 분위기와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데요. 그때 나이가 20살 정도니까 사춘기가 좀 늦게 찾아왔는지 그때 그냥 막 쏟아낸 것 같아요. 그 당시 만들었던 노래는 뭘 이렇게 고민하고 쓴 게 아니라 노래가 3분이면 만든 시간도 3분 정도? 서글픔과 분노를 담아 청춘들의 불안한 심리를 노래했던 크라잉넛. 어느 세대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음악으로 위로받으며 성장했습니다. IMF로부터 20년. 기성세대가 우리를 88만 원 세대로 정의 내린 지 10년. 이제 사람들은 우리를 N4 세대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실존하지도 않는 거창한 꿈을 쫓은 적도 없는데 대체 뭘 포기하라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잡기로 했습니다. YOLO는 You Only Live Once 줄임말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거죠. 한국 바리스타 대표로 참가한 선수의 멋진 커피쇼가 펼쳐집니다. Here is the espresso, I just brew. 커피는 누가 어떤 감성으로 만드는가에 따라 맛이 다 다르죠. 경력은 8년 정도가 됐고요. 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커피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한 계기로 시작을 했지만 하다 보니까 계속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뭐 해야 되고 목표가 생기고 그걸 이루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아마 더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현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정수정 씨. 그녀도 82년 개띠라고 하네요. 이젠 카페 일이 제법 능숙해진 그녀지만 사실 이전까지는 전혀 다른 일을 해왔다고 해요. 아동학과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오기 전에는 어린이집에 한 9년, 10년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어린이집 있는 동안에는 사실 잘 못 나갔어요. 이렇게 1년 플랜이 다 나오기 때문에 힘들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냥 교사라는 직업이
내가 생각했던 교사의 그 직업이랑 다르다. 그것도 갈수록 재미없진 않았지만 이게 계속 내가 요즘 흔히들 젊은 세대들 하는 말이 평생 직업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일을 해보고 싶었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습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얘기하고 그만두게 된 거지. 수정 씨는 퇴사보다 중요한 건 퇴사 이후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천천히 갖기로 한 건데요. 특히 여행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불확실한 시간을 견디는 단단한 힘을 갖게 해주었는데요. 저는 사실 제가 여행 이렇게 많이 다닐 줄 몰랐어요. 몰랐고 어릴 때도 사실은 여행 많이 안 다녔던 것 같아요. 안 다녔는데 중국에서 2년을 살게 되면서 그 이후에 그냥 타 문화에 대한 거부가 별로 많이 없어진 2년 동안 그게 되게 많이 중국은 왜 이래 그랬지만 그게 타 문화를 깨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외국 문화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열리면서 그 이후로 계속 여행을 다녔던 것 같아요. 욜로라고 하면 여행만 하는 철부지로 보는 시선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 씨가 생각하는 욜로는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거라고 해요. 단순하고 간결하게 생활하면서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 말이죠. 평소에 이렇게 카페에 가면 볼 수 있는 티라미수처럼 코코아 가루를 뿌리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뭐든 똑소리 나게 하는 수정 씨지만 남모를 아픔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약간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안경을 써도 도수가 되게 높아서 두꺼워지는 거 압축을 해도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그거를 꼈을 때 잘 보이죠. 잘 보이는데 그게 도수가 높아 놓으니까 되게 사물이 작게 보여요. 선명하게 보이려고 하려니까. 그래서 그냥 일상생활 할 때는 사실 제가 익숙해져 있는 공간이니까 그냥 다녀도 안경 벗고 다녀도 저한테는 두려움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새로운 안경 갔을 때는 조금 두려움은 있죠, 사실은. 두려움은 있는데 생각보다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생각보다는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카페에서는 외국인 친구들과 점심을 함께 하는데요. 되게 놨어요. 미리 주문해둔 음식을 찾으러 수정 씨가 앞장서 나섭니다. 고향 창원에서 꿈을 찾아 낯선 대구로 온 지도 벌써 2년째. 수정 씨는 두려움 없이 뚜벅뚜벅 앞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축제 기간이라서 저쪽 편에 숙소 놓으니까. 축제 기간이 처음 몰라요. 예, 주문해놨어요. 와, 점심 메뉴가 궁금해지는데요. 아니요, 저기 주문. 안녕하세요. 1년 365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매콤달콤한 떡볶이. 그리고 이 거리의 명물인 납작만두를 빼놓으면 서운하겠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단골이세요? 아니, 근데 얼굴을 아니까 저 사장님 계속. 언니도 아는 것 같은데. 언니가 원래 아는 분이었는데. I can read Korean. I can write Korean, but I don't know many words. So it's like 단어들이 어려운 단어들이 오늘 많으니까 이거. 잠깐 짬을 내 동네 산책을 하고 포장한 음식이 식기 전에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가진 것만으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수정 씨 세대의 욜로 문화.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녀가 기다리는 이성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니, 같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굳이 해외여행이 아니라도
같이 뭔가 밖으로 나가서 한국 국내 안에서라도 이렇게 같이 잘 다닐 수 있는 사람. 굳이 직업이 막 화려하고 좋은 곳에 있지 않아도 그 돈보다는 우리 삶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돈이 없으면 사실 없는 대로 적게 쓰면 되는 거고 적은 돈을 들여서 여행할 수 있는 곳을 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고 뭐 직업이 되게 안정적이고 막 사회에서 준하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소확행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요즘 우리 세대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수식어라고 하네요. 여기 소확행에 딱 맞는 직업을 가진 82년 개띠를 찾았습니다. 흙이라는 게 되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매체예요. 그리고 그릇을 벗어나서 뭐 다른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인테리어 소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능이 없는 오브제적인 역할도 할 수 있는 게 도자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페어예요. 1년에 한 번 있는. 사영 씨가 만드는 이 독특한 그릇들은 우리 세대가 추구하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과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번 전시에서 테이블웨어 기획관이라고 푸드 스타일리스트 푸드판타지 유한나 대표님이랑 저랑 콜라보해가지고 공간 연출을 해놓은 장소예요. 다 전화 왔어요. 아까도 막 보고 왔다고. 기성세대들이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를 해왔다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심비, 그러니까 가격 대비 마음을 만족시키는 소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아마도 잡히지 않는 성공보다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기쁨을 누리고 싶은 마음 때문이겠죠. 식기는 음식의 옷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을 아무리 맛있게 하더라도 음식의 옷을 어떻게 입히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호불호라던가 아니면 감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기는 우리 다이닝을 장식하는 가장 큰 오브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행복 추구에 대한 갈망이 있지만 현실은 각박하고 포기할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 이렇게 혼자라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작은 것들에 관심이 많아진다니 조금은 씁쓸하기도 하네요. 그 사이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조금 저희가 플레이팅이 많이 다양하게 표현이 필요해가지고 저는 이 접시가 한 번에 딱 눈이 들어왔었어요. 네. 근데 대부분 요즘은 남자들도 그릇에 관심이 많다고 해요. 요리 잘하는 남자는 인기도 최고죠. 이게 1cm가 주는 느낌이 너무 커가지고 저희 직접 사용하면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 컨셉이. 저희 누나가 이제 쿠킹 클래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스타일링을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를 좀 뭔가 저희 음식을 표현하기에 부각이 되면서 같이 뭔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상품들도 좀 찾고 있어요. 전시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7년차 도예가 사영씨.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릇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녀는 생각보다 빨리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도예로 이끌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원래는 20살 때는 건축학과를 갔었고요. 그때 건축 보면 이렇으니까 갔었는데 저 건축은 너무 적성에 안 맞았었어가지고 그 회사 생활을 하다가 27살 정도 됐을 때 입사한 지 한 5년차 됐을 때 도저히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똑같이는 못 살겠더라고요. 저는. 네, 제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침부터 거의 해가 떠 있는 시간은 회사에 묶여 있으면서 제 시간이 없이 사는 이렇게 평생은 못 살 것 같아서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하자 해서 28에 다시 도예학과에 들어가서 작업하게 됐어요. 그녀의 홍보 전략은 달랑 SNS 하나뿐입니다. 심지어는 SNS를 통해 외국의 젊은 친구들에게서도 그릇 주문이 들어온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전에는 이게 소비 계층들이 도자기를 주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40대 후반에서 50대, 60대 초반 이렇게 장년층이었거든요. 외려 작가의 그릇을 쓰는 건 현재는 30대가 제일 많아요. 아마 파란색으로 나왔을 거예요. 청록 말고 그냥 파란. 사영 씨 주변에는 이런 젊은 도예가들이 꽤 많습니다. 자, 이번에
마찬가지로 이들도 그릇을 만드는 것부터 알리고 판매하는 것까지 혼자서 다 해내는 거죠.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찾아보면 일상 속에 매일 있습니다.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 우린 그걸 너무 일찍 알아버린 걸까요?